자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도가 있었죠. 오늘은 근대 한국윤리 해볼게. 가장 먼저 위정척사와 개화사상부터 해봅시다. 위정척사와 개화사상은 서양 세력이 조선에 교역을 요구할 때 등장했어. 그리고 여기서 서양과 교역을 해도 된다는 게 개화사상이고요. 서양과 교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위정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배워보면 위정척사는 이름 그대로 위정, 올바른 것은 위하고 올바른 것은 수호하고, 척사, 사악한 것은 배척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올바른 것은 조선이고요. 사악한 것은 서양입니다. 즉 서양의 것들은 전부 배척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옆으로 가보면 위정척사는 성리학적 질서는 긍정하겠지만 서양의 기술과 제도는 모두 부정하겠죠. 이 위정척사와 달리 개화사상은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개화사상이 다시 온건개화와 급진개화로 나뉘게 되는데, 온건개화부터 보면 온건개화의 핵심 주장은 동도서기야. 동도서기가 뭐냐? 동양의 정신, 동양의 질서는 유지하되 서기,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 즉 질서는 동양과 서양 중에 동양이 우수하니 동양의 질서는 유지하되, 기술은 동양보다 서양이 더 나으니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는 거지. 그럼 옆으로 가보면 온건개화는 성리학적 질서 긍정하겠고요. 서양의 기술도 긍정하겠죠. 반면에 서양의 제도는 부정할 거야. 왜? 제도나 질서는 동양이 더 우수하니까. 그럼 이제 서양의 제도까지 받아들이자는 애들이 나오겠네. 그게 바로 급진개화입니다. 급진개화의 핵심 주장은 변법 자강인데, 변법 자강은 법까지 변해야 강해진다는 거야. 즉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질서까지 수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옆으로 가보면 서양의 기술과 제도, 급진개화는 모두 긍정하겠죠. 반면에 성리학적 질서는 부정할 거야.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로 알려주자면, 얘들아, 이 성리학적 질서에 신분제도가 포함되거든? 그러면 신분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건 누굴까? 그쵸, 급진개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정척사와 개화사상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바로 신흥종교 가볼게. 자 얘들아, 신흥종교 가봅시다. 신흥종교는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 사이에 등장했고요. 주로 민중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또 이 신흥종교에는 동학, 증산교, 원불교가 있는데 우리 동학부터 가볼게요. 동학은 조선 말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했고, 동학의 핵심 주장은 반봉건, 반외세야. 뭐라고? 반봉건, 반외세. 반봉건부터 배워보면 반봉건은 기존 질서에 반대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동학은 얘들아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고요. 동시에 평등 사상을 설파합니다. 이 동학의 평등 사상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동학의 평등 사상에는 인내천, 사인여천, 시천주, 오심, 즉 여심이 있는데,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사인여천, 사람은 하늘과 같다. 즉 양반도 하늘이고 노비도 하늘이니 이 둘은 결국 같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이고, 시천주, 누구나 하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니 오심, 내 마음과 여심, 너의 마음은 즉 같다. 양반도 하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노비도 하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 양반의 마음과 노비의 마음은 같고 결국 이 둘은 같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이 반봉건에 있어서 평등 사상을 주장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반외세로 가보면, 얘들아, 반외세는 서양 세력에 반대한다는 것이거든. 동학은 동양의 학문이라는 뜻인데,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얘들아, 동학은 서학에 반대해서, 즉 서양의 학문에 반대해서 일부러 동양의 학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동학은 서학에 반대하고요. 그리고 보국 안민을 주장합니다. 그럼 보국 안민이 뭐냐?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즉 서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학의 반봉건 반외세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제 동학의 수양 방법으로 가볼게. 동학의 첫 번째 수양 방법은 성경신인데 여기서 성은 정성, 경은 공경, 신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동학의 두 번째 수양 방법은 수심정기인데 수심정기는 말 그대로 마음을 수양해서 정기, 기운을 바르게 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나 마음속에 하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그러니 이 마음을 잘 수양하라는 거지. 자, 이렇게 동학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다음 증산교로 가볼게. 자, 바로 증산교 가볼게. 증산교는 동학과 비슷한 시기에 창시되었고요. 누가 창시했냐면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창시했습니다. 이 증산교의 핵심 사상은 바로 해원상생인데 해원상생은 말 그대로 원한을 해소하고 상생,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증산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간의 원한이 쌓이면 갈등이 발생하고 이 갈등은 사회적 혼란을 낳는다. 그러니 이걸 해결하려면 원한을 해소해야 된다. 해원상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동시에 보은, 은혜를 입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답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증산교 끝났고요. 바로 원불교 가볼게. 자, 원불교 가봅시다. 얘들아, 원불교는 일제강점기에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창시했고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교적 색채를 띈과 동시에 원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원불교는 일원상의 진리라고 해서 원을 진리이자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너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불교의 핵심 주장은 이사병행과 영육상전인데, 이사병행부터 보면 이 교리 공부와 일상생활을 병행 함께 해야 된다. 즉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함께 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영육상전, 영혼, 정신, 종교적 삼과, 육체, 세속, 물질적 삶은 쌍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바로 영육상전입니다. 즉 종교적 성장과 물질적 발전을 함께 수행해야 된다. 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영육상전이에요. 그래서 이사병행과 영육상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이 신흥종교의 공통점 배워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신흥종교의 공통점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신흥종교 모두, 이 세 종교 모두 우리나라 고유 사상에 유불도를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사상을 전개해 나가.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세 종교 모두 혼란스러운 시대, 혼란스러운 사회에 등장을 했고요.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죠. 그리고 그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세에서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공통점인 후천개벽으로 이어지는데, 후천개벽은 낡고 어두운 선천세계 뒤에 평등과 정의의 후천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즉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가려면 사회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사회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면 현실에서 이 후천세계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배운 거 총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봅시다. 위정척사와 개화사상부터 보면 서양의 것들을 배척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자는 건 위정척사였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건 온건개화였어.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도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급진개화였죠.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했고 핵심 주장은 반봉건 반외세였습니다. 반봉건에서 동학은 평등사상을 주장하고요. 반외세에서는 보국 안민을 주장하죠. 또 수양 방법으로는 수심정기를 이야기합니다. 증산교는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창시했고요. 핵심 주장으로는 해원상생 보은이 있었어. 원불교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창시했고 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핵심 주장으로는 이사병행과 영육상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배운 거 정리했고요. 이 근대 한국윤리는 매년 수능에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내용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자료 보고 문제 풀어볼게.
자, 자료 봅시다. 첫 번째 자료부터 볼게요. 서로 화친할 수 없음을 내 나라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과 화친함은 적국 사람의 주장입니다. 전자를 따르면 옛 문물과 제도를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르면 금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얘들아, 결국 서양과 화친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게 위정척사의 주장이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가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도이요 수시로 바뀌어 고정적일 수 없는 것은 기이다. 대개 동양인들은 형 이상의 밝은 반면 서양인들은 형 이하의 밝다. 동양의 도로서 서양의 길을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는 평정할 것도 없다. 마지막 문장만 보면 되겠죠. 동양의 도, 동도, 서양의 기, 서기, 동도석이 나와 있으니 온건개합파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가볼게.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사람이 어찌 이를 알리오? 천지는 알아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나니라. 너는 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닦고 단련하고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첫 번째 문장만 보면 되겠죠, 얘들아. 내 마음이 오심이고요. 네 마음은 여심이니 오심즉 여심, 동학의 주장이고요. 자, 오심즉 여심이 뭐였어?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같으니 모든 사람은 결국 평등하다는 거였죠. 자, 네 번째 자료 가볼게요. 내가 천지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서 후천의 성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얘들아, 여기 보면 되겠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서, 이게 바로 해원상생이고요. 해원상생을 주장한 건 증산교였죠. 우리는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일원상의 진리 나왔고 영육상전, 즉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나왔으니 원불교와 관련된 자료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 자, 얘들아, 문제 풀어봅시다. 12번부터 볼게요. 근대 한국 사상가 가불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무의 이하는 사람이 만물과 함께 천리에 순응하는 우주 만유의 참된 모습이다. 일체의 사람을 한울로 인정하고 우마 육축을 천대하지 말아야 된다. 얘들아, 한울 나왔네, 한울림 나왔네. 이게 동학이죠. 그래서 갑은 동학이고요. 을 우주 만유를 부처로 모시고 우주 만유에서 고락의 근본을 찾으며 우주 만유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일원상과 같은 원만한 인격을 양성해야 된다. 얘들아, 일원상의 진리 나왔으니까 을은 원불교이겠네요. 그 다음 병 가봅시다. 도수로서 천지를 정리하니 새 기틀이 열리게 된다. 이에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성경을 열어 고통에 빠진 중생을 널리 구해야 한다. 얘들아, 이거 증산교인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말이 바로 후천 성경입니다. 증산교에서 얘들아, 후천 개벽을 후천 선경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병은 증산교고요. 우리 후천 선경이라는 말도 기억을 해봅시다. 어쨌든 갑은 동학, 을은 원불교, 병은 증산교예요. 1번 갑, 한우를 모시고 현세가 아닌 내세의 복락을 추구해야 된다. 얘들아, 신흥 종교의 공통점이 뭐였어? 현세에서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하잖아. 그러니 현세가 아닌 내세의 복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을 원불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은 사회적 실천과 병행해야 된다. 이게 이사병행이었죠. 교리 공부와 일상생활을 함께 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병, 증산교, 무속신앙을 배제하여 선천의 원한을 풀며 상생해야 된다. 얘들아, 선천의 원한을 풀며 상생해야 한다는 맞는데 무속신앙을 배제하여, 여기가 틀렸어. 왜 그러냐? 일단 신흥종교의 공통점 자체가 우리나라 고유사상의 유불도를 재해석하잖아. 그 중에서 증산교는 얘들아, 우리나라 고유사상 중에서 무속신앙, 그리고 유불도 중에서 도가를 재해석해서 사상을 전개해 나가거든. 증산교는 무속신앙과 도가를 재해석해서 사상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무속신앙을 배제하여가 틀린 거예요. 자, 4번 갑과 을, 만민은 봉건적 신분질서를 바탕으로 화합해야 된다. 얘들아, 동학은 일단 반봉건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니 봉건적 신분질서를 바탕으로 틀렸죠.
5번 을과 병.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이끄는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얘들아, 원불교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이야기하지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이끄는 사회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 자, 16번. 근대 한국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서양의 문물로 인한 폐해가 심하니 모두 찾아내어 태워야 한다. 이단을 물리치는데 정학을 밝히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 정학을 밝히는 것은 천리와 인육을 구분하는 것이다. 얘들아, 서양의 문물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 서양의 문물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위정척사의 주장이죠. 그래서 갑은 위정척사고요. 우리의 도를 행하는 것은 정덕을 위한 것이고 저들의 길을 본받는 것은 이용후생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병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얘들아, 도는 우리의 것을 유지하고 기는 저들의 것을 받아들이자. 이게 동도석이고요. 온건개화의 입장이네요. 그래서 을은 온건개화입니다. 온건개화. 자, 기억. 갑, 위정척사. 정신과 물질의 개벽을 이루어 외세에 대응해야 한다. 얘들아, 정신과 물질의 개벽을 이룬다는 건 정신과 물질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건데 위정척사는 기존 질서의 유지를 주장하잖아. 그러니 정신과 물질의 개벽을 이루어 여기가 틀렸네요. 니은 온건개화. 신분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얘들아, 온건개화는 성리학적 질서는 유지하되 뭐만 받아들이자는 거야?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고 주장하잖아. 근데 이 성리학적 질서에 신분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니 신분에 대한 차별 없이 여기가 틀렸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온건개화.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해 서양의 기술을 수용해야 된다. 이게 동도석이고요. 리을 갑가을. 유교의 일륜을 지켜서 나라의 혼란을 극복해야 된다. 유교의 일륜이 얘들아 성리학적 질서고 위정척사와 온건개화 모두 성리학적 질서 유지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 그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대 한국 윤리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서양 가볼게. 그럼 안녕.